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함께 할 북트레이너 골드 디렉터 김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저하고 함께 할 책이 어떤 거였죠? 네, 쇼더 플랜. 다 읽고 오셨나요? 읽으신 분은 동그라미. 오, 장윤정 리더님은 아까 카메라도 제일 먼저 켜셨는데 책도 다 읽으셨대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책 이야기를 하게 돼서 사실은 뭐 오늘 하루 종일 저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만 했거든요. 좀 떨렸단 얘기죠. 근데 정말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준비한 내용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쇼더 플랜. 다른 부제로는 공식이 하나 써 있어요. 2 곱하기 2는 6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만 봐도 이게 무슨 의미야? 라는 질문을 받을 정도로 호기심이 나는 그런 공식이죠. 자, 그런데 한번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stop and think. 잠깐 멈추고 같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멈추라는 건가? 네,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떤 생각이냐면 저희들은 너무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죠. 유산화라는 도구를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만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저희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던가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관심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걸까?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답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세스 고딘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케팅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만든 물건이 아니다. 좋은 거 있다고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제품 정말 좋아. 이거 아니고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게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유산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유산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했을 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될까? 그 이야기는 바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네. 나도 공감이 되고 그도 공감이 되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지 맞아 하고 공감이 될 수 있는 세상 이야기를 해줘야 하고 특히나 오늘 저희 이렇게 2 곱하기 2, 6, 2 곱하기 2는 6 이걸 알려주고 싶은 저희들은 세상에 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나갈까? 반드시 고민을 해야 하고 그 내용이 정돈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why is way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why는 이유라는 뜻이죠. 그리고 way는 방법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는요. why가 없으면 이유가 없으면 어떤 방법도 찾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 가고 싶어. 이게 제 이유죠. 그래야 어떤 걸 어떻게 미국을 갈까? 방법을 찾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고 누구랑 가고 카드는 뭐 할부로 끊을까? 뭐 이런 모든 방법들은 내가 미국을 가고 싶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쇼더 플랜을 하고 싶은 이 방법을 상대방이 아무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제시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귀를 열지 않는다. 내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도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공감되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 책은 why일까요? 왜일까요? 이 책은 이유일까요? 방법일까요? 네, 방법이에요. 쇼더 플랜 책은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서예요. 활용할 수 있는 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네, 갑자기 우리 양은영 국과장님이 댓글을 달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why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why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런 거 알려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준비해 봤거든요. 정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이유를 알려줘라. 네가 왜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자,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22개의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 순서대로 별로 여기서 엇나가지 않게 이야기를 끌고 가신다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자, 첫 번째,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의지가 있나요? 이건 어떤 말일까요?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라고 그냥 정말 방콕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려놓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런데 거의 100%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내가 여유 있게 살 수 있지?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데 나의 자녀들의 삶은 또 어떻게 낫게 내가 인도를 해줘야 할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인 거예요. 나는 더 나은 삶이 있다면 알아볼 의지가 있어. 그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면 좋겠죠? 그럼 이 세상은 무엇을 통해서 돈을 버는지 알아야죠. 엉뚱한 데 가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알아야겠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노동소득을 가지고 산다면 100년, 200년이 지나도 지금 그 자리예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 나의 100년 전, 200년 전을 생각해 볼 때 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절대 게으르게 살지 않았지만 지금 한순간에 부자가 된 사람도 상당히 드물고, 네, 지금 아주 여유롭게 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남들과 비슷하게 사는,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앞을 내다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동소득은 이런 한계가 있는데 현금 흐름의 4분면 중에 그러면 지금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4군데 중에 어디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4분면을 잘 모른다면 저희가 알려줄 수 있겠죠. 돈은 반드시 여기서 나와요. 자, 4분면 중에 1, 4분면은 종업원, 월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속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3분면에는 자영업자 또는 전문직이 속해 있어요. 자, 이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소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2, 4분면, 4, 4분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좀 다른 돈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확인을 했으니 진짜 돈 버는 기회는 2, 4분면, 4, 4분면에 있다고 알려주죠. 자, 그러면 2, 4분면은 뭐지? 사업. 4, 4분면은 뭐지? 투자. 자, 이렇게 알려줬을 때 우리는 2, 4분면, 4, 4분면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지만 그 상대방은 돈을 벌려면 자영업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혀있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몰라서라기보단 내가 사업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투자를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자영업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2, 4분면, 4, 4분면 내용을 다시 봤을 때 4, 4분면 투자가를 볼게요.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대면콘도 예약을 하고 싶은데 예약이 안 돼. 그러면 그냥 사. 이 정도의 돈의 규모가 큰 사람들. 지금 현실적인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투자가 당장 거리가 멀면 우리는 사업, 2, 4분면에서 삶을 바꿔야 돼요. 자, 사업으로 삶을 바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저희들의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고 이것을 제조를 해야 하고 유통을 시켜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안내하죠? 그런 거 없이 다르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 자본도 필요 없고 재능도 필요 없고 투잡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런데 자본 필요 없고 재능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이 사업을 만난 나의 이야기죠. 실제 사업에서는 자본도 필요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특출한 재능, 전문성도 갖춰야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게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유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이 사분면에 사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당장 돈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규모를 갖춘 사업을 말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자본, 그리고 전문적인 인적 자원 다 갖추고 있는 회사의 뒷받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죠. 다 만들어진 시스템을 활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어줘요.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저 사람이 제품이 필요하네요. 보내주세요 하면 택배도 회사에서 다 해주죠. 네, 컴플레인 하면 처리도 다 회사에서 해주고요. 어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해주면 콜센터에서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직원들도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활용만 하는, 그게 내 사업인 거죠. 자, 나를 대신해서 사업에 필요한 역할들을 지식적으로 해줄 직원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거 일일이 다 하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사분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비용적으로 시스템으로 준비해 놓은 것을 너무 쉬운 표현이죠. 와닿고. 나는 그냥 내 수족처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들을.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고, 돈이라는 거는 실제 그럼 요즘 어디로 흘러들어가느냐, 그 얘기도 저희가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흘려가지 않고, 돈은 그럼 요즘 어디로 흘러가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6억, 7억 하는 이런 고가의 자동차를 일주일에 한 대만 팔아도 그 직원은 판매왕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어땠을까요? 좀 어려웠겠지만 사실 반전이 있어요. 코로나 때 일주일에 13대씩 그런 비싼 자동차가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러면 그 자동차를 누가 샀지? 봤더니 플랫폼을 하고 있는 신흥 부자들이 그런 고가의 자동차를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그쪽에서 돌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쉬운 예를 들어주면 듣는 사람도 재미도 있고 훨씬 더 집중이 잘 될 거예요. 자, 그럼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좀 어색해서 그렇지 이미 그 상황에 젖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여러분. 플랫폼이 뭐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연결해서 그 수수료를 받는,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그 수수료를 챙기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쉬운 예로 카카오 예를 많이 들어주죠. 택시 기사가 있고 택시 기사 요금 받지만 택시를 가진 사람하고 고객하고 연결해주는 카카오 중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나요? 답은 나와 있어요. 카카오가 더 많이 법니다. 그럼 이렇게 카카오뿐만 아니라 뭐 배민도 있고요, 뭐 에어비앤비도 있고요, 우버도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줄 회사들이 많아요. 뭐 청소연구소 다 우리들 일상에 다 스며들어 있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가 돈을 가져가고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소비자를 연결해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있더라. 그럼 내가 돈이 있는 곳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 사업을 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 좀 어렵잖아요. 내가 그 자체를 만들기는 어려워. 그런데 지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사업을 내가 소개를 해줬죠? 내가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회사의 시스템이 있다고 알려줬잖아요. 앞서 말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사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쯤이면
그도 모든 돈이 여기에 모여 있고 이것으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걸 갖추지 않고 활용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삶을 바꿀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겠구나 해서 그 사람에게 내 얘기를 들을 이유가 생기게끔 이 앞에 얘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흐름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좀 연습도 하고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하고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더 플랜. 저자는 돈 페일러라고 하는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오래 해왔던 사업가예요. 본인도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깨우친 어떤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아놨다는 거죠. 어렵지 않게 사업할 수 있게끔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제를 보게 되면 기초라는 뜻도 있고 45초 프레젠테이션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심플한 게 답인 거죠. 그럼 이 심플함을 저희가 딱 익숙하게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죠. 자, 서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고 긴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45초 만에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갖춰야 할 것은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좀 이뤄보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이라는 거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자, 앞에 살상 사는 이야기야 주고받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전달하는 사업 설명을 할 때 너무 말을 길게 하면 오히려 좋지 않더라. 왜? 경험상. 상대방이 그래서 좋다는 걸 알았고 내가 듣고 있는데 저렇게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된다 그러면 나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실제 할 때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핵심만 짚어주면 좋겠고 그 핵심이 바로 2 곱하기는 6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공식을 말해주고 있는데 상대방이 물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하고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일일이 답하지 말고 나의 할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신 다 읽으시지 말고 2에서 5장 정도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책을 소개하는 것도 좋다고 저자는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다 읽으라고 하면 사실 부담스러워서 읽지 않고 대신 2장에서 5장까지 읽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 책을 다 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이 책을 이용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제 1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본인의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어떤 거냐,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품이 이렇게 유통이 되도록 그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유통 시스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가르치는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더 어울리는 형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쨌든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손가락 3개를 펴서 3가지가 있다고 알려주래요. 첫 번째,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점포를 이용해서 제품이 전달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다이렉트 마케팅. 직접 판매 또는 방문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그냥 걸어다니는 점포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을 내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전달한다. 얼마 되지 않는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제품 전달을 한다.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정보만 주는 것으로 유통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보면 이제 중요한 얘기들만 제가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죠. 회사는 상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그뿐인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체험하면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우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열쇠는 절대 소매 판매가 아니라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건 나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나를 믿고 다가온 누군가에게도 이것은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의 가장 기본은 제품의 이동. 이것을 내가 일일이 전달하는 걸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나한테 왔던 제품이 본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되어 나가는 것을 제품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접 써본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제 실생활에 녹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보단 나눔이 훨씬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게 23페이지에 나와 있고 내가 그래서 이걸 누군가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도 이 회사나 제품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줄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이 있어요. 가서 크게 성공하는 원동력은 적극적인 후원이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25페이지에. 저희는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은 이것을 늘 확인하고 있잖아요. 가장 크게 성장하고 계신 저희 박청자 편학범 스폰서님이 누구보다도 후원을 열심히 왕성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해주시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인 거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럼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이제 공식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된다. 뭐 냅킨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지만 실제 카페에서 냅킨에다가 해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첩에다 해도 되고 어쨌든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느냐? 만나는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준대요. 나랑 함께 연결된 사람들이 앞으로 무수히 많아질 텐데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만나서 동기부여해주고 사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야 된다면 벌써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아예 그냥 시작도 안 해버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상대방들이 이것만 이해하면 그런 일이 아니구나. 아주 간단하게 복제가 되어 나갈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공식이니까 자, 이 공식을 풀어줄 때는 요 세 개를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곱하기 해서 나가지만 곱하고 나서 더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곱하고 더합니다. 곱하고 더하고 나가요. 네.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 뭐 누구를 컨택했다, 누구를 뭐 같이 하게 됐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후원한다. 이 사람이 2명을 후원할 때, 또 이 사람이 2명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듣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없고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후원한다, 가르친다는 말을 통해서 공식을 푸시면 좋고 책에는 2명으로부터 확장되는 거, 뭐 또 3, 4, 5까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2하고 4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상 플랜하고 맞아떨어지는 배수니까요. 자, 그럼 실제 공식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2 곱하기 2는 4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2명을 후원했어요. 그 2명이 다시 2명을 후원했을 때 몇 명으로 늘어날까요? 4명으로 늘어나겠죠. 자, 곱했어요. 그 다음에는 더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6이라고 하죠? 자, 처음에 나와 함께하는 2명이 있었고 그리고 늘어난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명과 4명 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6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딱 이해하면 머릿속이 시원해지죠. 그래서 6이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4명이 다시 2명을 가르쳤어요. 이런 일이 있단다. 그랬더니 8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 곱하기를 했으니까 다시 더하는 과정을 가보겠습니다.
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까 총 6명이었는데 지금 8명이 또 늘어났으니 6 더하기 8 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14명으로 늘어났죠. 자, 이런 공식인 거예요. 한 번 더. 자, 8명이 다시 2명을 각각 후원했어요. 그러면 8명이 2명씩 후원했으니까 16명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이 16명과 몇 명을 다 포함을 시켜야 하죠. 더하는 과정, 숫자 더하면 이제 나와 함께 이 제품을 유통하는 사람, 함께 쓰는 사람, 이 제품이나 회사의 팬이 된 사람이 30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배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30명은 일일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쪽에 숨어 있죠. 그렇죠? 그것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그럼 4배로 나가면 4배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4명을 후원했어요. 처음에 4로 시작합니다. 4명을 후원했고 그 4명도 각각 4명을 후원한다고 하면 함께 늘어난 리더는 16명이 되고 처음에 4명과 16명 함께하니 20명이 되고요. 자, 다음에 16명이 다시 4명씩 교육을 시켰을 때 나와 함께 우리 그 하부에 64명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64명과 20명을 더하고 나면 84명. 다음 64명이 다시 4명씩 각각 후원한다고 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되죠. 256명으로 늘어나고 기존에 있는 84명과 함께하게 되니까 총 340명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씩 늘어날 때와 2명씩 늘어날 때도 생각보다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4명씩 후원한다고 각각 4명씩 후원한다고 했을 때는 이 성장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배수의 법칙을 여기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요대로 누군가에게 공식을 설명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원론서가 아니에요. Y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실용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반드시 한 명에게라도 매일 1명 아니면 매일 2명에게라도 소개를 하는 그런 행동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그래야 내가 이 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해 주실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저하고 이제 3장에서 5장까지 책 내용을 같이 만나보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 내가 2 곱하기 2을 좀 풀어보겠다. 약속. 그리고 아까 책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세상 이야기 하는 거 나 그 얘기 좀 누구한테 좀 해보겠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꼭 하시면서 연습량을 쌓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내가 아직 서투르다. 이게 이해는 되는데 내가 잘 하기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계속 강조했던 단어가 있어요. 시스템. 내가 직접 해주기가 좀 어렵다, 애매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시스템으로 초대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쇼더 플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떠셔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이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싶은 오늘 함께하지 않았던 만약에 파트너가 있다. 너무 바빠서 우리 스폰서님 못 오셨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오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하는 사업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 공유 좀 풀어주세요. 네.